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오프닝 벨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또 다소 좀 잠잠하게 흘러가는 그런 글로벌 상황이었고요.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약간 더 나았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경기 침체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미국 증시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고용지표가 뒷받침되는 상황 속에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결국엔 센티입니다. 센티멘털. 이것을 긍정적인 경제지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 기초 체력이 되는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시장은 또 부정적인 재료라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할 텐데요. 과연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난주 후반에 상승 기조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코너 마켓 시그널부터 출발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동현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후반부터 뭔가 좀 서서히 살아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확실히 바닥 나오고 추세 상승인가 데드캣 바운스인가 뭐 이런 논란이 요즘엔 또 조금씩 올라오기는 하더라고요. 시그널이 좀 바뀌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뭐 변곡점에서 반등 시도를, 사실상 제가 지금 한 3주 이상을 같은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죠. 반등 기다려야 한다. 여기서는 포기하는 그 의미가 없다. 뭐 신용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변곡점에서 상당한 긴장도가 있었던 하방권에서 당장 더 떨어지진 않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인식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등에 대한 저항감,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얼마나 반등할 수 있을까, 회의적 시각도 생기고, 주식시장이 급락 이후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좀씩 머무르게 되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됩니다. 사실 급락할 때보다 더 심리는 취약해지는데, 그런 어떤 경계 매물들이 계속 출현되는 듯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상으로 보면 저는 뭐 이게 위클리 전략은 아닌데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과 빠른 긴축은 소강 국면에 들어갔어요. 저는 분명히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번 주 CPI도 크게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왜냐면 8.8이 예상이에요. 지난달에 8.6으로 쇼크를 받았는데, 유가도 사실상 보면은 분명히 6월은 5월보다 레벨이 높습니다. 하지만 곡물 가격 같은 거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8.8% 예상보다 서프라이즈한 CPI가 나올 가능성은 오히려 좀 적어요. 그러면 CPI 충격적이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7월 달에 지금 유가나 곡물가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적당하게 지난달보다 좀 높아도 7월부터는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전히 7월 자이언트 스텝 0.75 확률은 90% 이상이기 때문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지표도 그랬고 ISM 제조지수도 어쨌거나 50 이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침체까지 이미 프라이싱 돼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빠른 침체 내지는 강한 침체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은 완화가 되면서, 야, 이거 리세션 가더라도 좀 뭐랄까 연착륙 구조 아니야? 이러면은 반등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국면에 들어왔다고 보는데, 여기서 관건은 이제 언제 휴전 종전이 되느냐일 것 같아요. 만약 이런 분위기에서 빠르게 지금 뭐 가을이 되기 전이든 좀 빨리 뭐 휴전 협상 같은 것들이 좀 진전되는 모습이 나오면 내년도 경제 전망 자체가 상향될 수 있거든요. 지금 모든 경제 리세션의 근간에는 사실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빠르게 종식되거나 휴전된다면 내년도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뭐 재건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전망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앞서 언급 주신 그 고용은 저는 뭐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미국 현지에서도 그 고용이 양호한 리세션 아닌가, 이런 분석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이후에 구인난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약화되면서 구직 시장이 오히려 좀 더 활발해지지 않겠느냐. 그럼 이렇게 구직이 활발하고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는 리세션이 과연 강한 리세션이냐, 이런 논쟁이 미국 시장에서 지난주에서 계속 있어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업률로 확인되면서 지난주는 사실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훨씬 컸는데 이거 좀 오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일정상으로는 사실 부담스러운 내용이 많아요. 이번 주에 특히 이제 말씀드린 수요일 날 CPI 있고 우리나라 금통위도 0.5% 올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도 7월 말 되면은 한미 금리 역전이 되니까 이런 긴장감, 그리고 목요일 날 또 우리 옵션 만기일 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 주 우리나라가 7월 만기가 긴 만기라서 미국과 같은 주간에 만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또 금요일 날 옵션 만기가 있거든요. 미국 시장이 주식 옵션 거래가 상당하기 때문에 옵션 만기 영향을 좀 요즘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앞서 말씀드린 호전적 요인들은 있지만 금주에 이런 것들이 뭔가 터져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긴장감은 가지고 있대 이제 지난주 후반처럼 매물은 좀 소화가 되는 이런 양상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주 후반 가면은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사실 미국 금융사가 주 후반에 많이 나오고요. 중요한 건 이제 목요일 날 그 대만 TSMC의 실적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삼성전자가 일단 반등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TSMC가 2분기 월간 매출은 양호하게 지금 이미 나와 있거든요. 가이던스 자체가. 그러면은 최소한 비메모리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반도체도 지금 경기 민감 쪽으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TSMC 실적이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면 이런 어떤 낙폭과대가 반도체도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등 구조는 주 후반에 시작된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부담스러울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 투자자들이 좀 이겨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실적 발표 일정이 쭉 나왔는데요. 미국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접어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좀 약간은 좀 생소한 기업들이 많아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만한 내용은 없을까요? 네,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주 후반에 예를 들어 시티나 웰스파고 이런 그 뭐 JP모건 목요일, 금요일 금융사들의 실적인데 네. 사실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기 민감형 산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지금의 리세션 걱정이 금융사들의 이익을 크게 자극할 만한 내용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오히려 미국 쪽에서의 실적 오프닝을 큰 기업들, 대기업들에서 해주는 쪽에서는 뭐 큰 훼손은 없지 않을까. 오히려 좀 그렇게 보이고 말씀드린 목요일 TSMC의 실적이 국내 IT 쪽에 대한 투자 심리에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이니까요.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쯤에 또 반영이 될 겁니다. TSMC를 비롯한 실적 발표 일정 좀 봤고요. 그러면 코스피 코스타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 좀 나오고 있나요? 차트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저기 S&P 500 일단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S&P 500은 제가 한 가지 이건 제가 보고 있는 분석 방법인데 사실 한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S&P 500 지수가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5개월과 20개월 선의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이 자리를 수복하지 못하면 사실 대세 하락으로 간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 그리고 뭐 공교롭게도 이 금융위기 시점에서도 요 동일한 신호가 왼쪽에 좌측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서 이제 상방으로 갔을 때 5개월 선과 10개월 선이 일시적으로 훼손됐다가 그동안 한 4번 정도가 다 즉시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세 상승을 계속해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5개월과 20개월 데드 크로스가 지금 현재 살짝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저는 일단 테스트하러 가지 않을까. 이게 4,200 정도가 됩니다. S&P 500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4,200포인트까지는 반등을 일단 잡고 본다면은 현 시점에서 한 7% 정도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기술적 구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건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일봉상으로는 좀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일본 코스피 일봉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현재 우리 시장이 큰 추세 한 작년도 1월부터 사실 저는 약세장이었다고 보는데 고점이 이제 6월이고 그 이후에 하락 채널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이 저점까지 2300대 이하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6월 저점보다 7월 저점이 낮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가.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은 뭐 MACD라든지 뭐 이격도, RSI 시그널 이런 것들이 다이버전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가 가격은 낮아졌는데 지표가 오히려 낮아지지 않으면 이건 좀 강한 반등의 시그널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신호를 보면 우리 시장도 일단 과대 낙폭권에서 반등은 여전히 좀 유력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별로 올라온 폭이 여전히 없기 때문에 이번 주 만기 포지션도 사실 보면은
한 2,400, 한 2, 30포인트 정도가 1차적인 라인인데 거기를 넘어가면 외국인이 위로 더 많이 벌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금주간에 좀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있지만 방향 자체는 조금 더 반등 위쪽으로 좀 쏠려 있다는 점을 아직 너무 미리 막 빠져나오려고 하시기보다는 왜냐면 지난주까지 스트레스가 컸지만 이번 주 오히려 좀 이겨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주봉도 보시면은 지금 4주간 급락 이후에 지난주에 첫 양봉이 지금 진행이 돼 있죠.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부터 좀 기술 반등이다. 추세 전환이 아니고요. 이 하락에 대한 기술 반등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돼 있다라고 금주는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월봉 조금 더 큰 그림인데 월봉상으로는 120개월 선까지 지난주에 거의 터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가 7월에 거의 실질적인 첫 주간이었기 때문에 아래 꼬리를 달고 지금 7월 봉이 양봉 전환이 돼 있거든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년 정도 월봉상으로 쭉 내려온 상태에서 중간에 연초에 살짝 쉬었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하단 120개월 선 정도의 큰 지지 라인에서 아래 꼬리 양봉 전환이 돼 있으므로 앞으로 한 한두 달 정도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가속화하기보다는 조금 기술적 진정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리세션에 대한 리세션은 지난주 정도부터 좀 강화된 거고 사실상은 인플레이션발 긴축 조정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하는 역금융 장세형 조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경기와 실적이 나빠지는 역실적 장세로 가는지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과도기 국면에서 반등이 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반등이 혹시라도 더 크게 갈 수 있느냐는 휴전 내지는 종전 상황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쭉 나온 레포트들이나 이렇게 보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느 정도는 이 반등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추세 상승인가 아니면은 이 추세적인 반등인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 제한적인 반등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님도 뭔가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주시는 걸로 봐서는 제한된 반등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리세션은 뭐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다가 이렇게 빠르게 회수를 하는데 침체가 안 올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걸 이제 연준에서도 인정을 한 거고 시장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요즘 시장의 불안감은 이거 뭔가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왜 이렇게 긴박한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을 텐데 어딘가 부러질 텐데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직 실물 경기는 괜찮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것들도 아직까지 그렇게 고위험 레벨 수준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려하는 그런 리세션 충격을 받는다면 지금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러니까 한 단계 오히려 하반기. 다음 단계를 오히려 준비하는 반등이 나오지 네. 않을까. 근데 그 변수가 종전 휴전이 된다면 그 반등이 생각보다 더 한 레벨 나올 높게도 수 있다. 나올 수 있으므로 네. 지금은 일단은 반등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전히 후퇴는 아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공격적으로 가봐도 되지 않나. 심리를 그럼 좀 이겨내는. 이 반등을 활용하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알려주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낙폭과대 쪽으로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그 강한 쪽이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반등과 그리고 그 조선을 필두로 하는 산업재의 강세가 지속되는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리세션 얘기 나오면서 그쪽이 단기적으로 부러져 버렸고 바닥권에서 낙폭과대 충격을 받은 그 삼성전자 IT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반등이 오히려 들어갔어요. 이거는 시장과 함께 가는 쪽이 당분간은 좀 더 우호적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과대 낙폭이고 기술 반등이니까 그 과대 낙폭과 기술 반등 그리고 경기 아직은 그나마 괜찮다에 포함될 수 있는 뭐 IT 반도체를 포함해서 2차 전지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당분간은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유럽의 에너지 공급선 뭐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그런 측면 감안하면은 전쟁 종전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정도의 카드를 유지하시면서 뭐 조선을 필두로 하는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 쪽도 포트폴리오에 일부 세팅을 좀 해두시는 것도 저가 매수로 괜찮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수 상황으로는 2420에서 한 30 정도까지 반등의 여지를 좀 더 두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종전이 언제 발표되느냐입니다. 종전이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은 좀 더 반등 탄력 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 시장과 함께하는 종목, 빠질 때 같이 빠지고 반등할 때 같이 오르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IT 종목군들, 2차전지 종목군들 좀 더 보자. 그렇다고 에너지를 관심에서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 기회를 준다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라고 의견 주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켓 시그널 함께했습니다.